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유사나 셀라비브 스킨케어 라인 리브랜딩에 대한 겁니다. 박혜진 박사님의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뭐가 바뀌었나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포 수준의 스킨케어라는 핵심 철학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깜짝 놀랄 만한 변화라고 강조했던데 그 실체가 뭔지 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 제품 소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헤쳐 보는 거죠. 맞습니다. 뭐랄까 이 스킨케어의 새로운 접근 방식, 그러니까 피부세포랑 소통하려는 시도가 어떤 기술이랑 성분으로 구현됐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세포 수준의 스킨케어 이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에요. 발표에서도 이제는 겉의 표면만을 바꿔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피부 속 안에 진짜 피부 세포의 새로운 변화, 세포의 본연의 기능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효능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죠. 네, 바로 그 부분. 이게 기존 스킨케어랑은 좀 다른 접근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좋은 성분을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걸 넘어서요. 피부 세포 자체에다가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시그널이죠.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더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발상입니다. 아, 신호를 보낸다. 네, 뭐랄까 피부 세포한테 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아니면 이런 기능 좀 활성화해봐 이렇게 말을 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피부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오, 이 신호 전달이라는 개념, 이게 이번 리브랜딩의 진짜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 전달이라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그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기술이나 성분 이건 뭔가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바이오펩타이드 CS 이거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바이오펩타이드 CS인데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불렸던 유산화의 독자 기술이에요. 그걸 이번에 리브랜딩한 거죠. 아, 이름이 바뀐 거군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구성하고 역할이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종류의 펩타이드랑요, 또 식물 추출물, 이걸 조합한 복합체거든요. 피부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처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랑 식물 추출물 복합체.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복합체 안에 있는 펩타이드들이 피부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작용하도록 설계된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안과 밖에서 동시에요? 네, 예를 들면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피부 속 깊은 곳, 그러니까 진피층에 신호를 보냅니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 지지 구조물 있잖아요. 그거 생성을 촉진하도록 돕는 거죠. 피부 속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신호예요. 아하, 속을 튼튼하게. 반면에 헥사펩타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피부 표면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겉은 방어력을 키우고요. 그렇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력을 키우는 셈이죠. 속부터 겉까지 피부 본연의 건강 시스템을 깨우려는 아주 입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피부 안팎으로 각각 다른 신호를 보낸다니 진짜 체계적으로 설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또 다른 핵심 성분, 올리볼 24 이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올리볼 24. 이것도 유산화의 독자적인 성분인데 올리브 열매 추출물을 포함해서 여러 식물 추출물들, 뭐 수박이나 렌틸콩 같은 것들을 조합한 복합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항산화 성분이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어요. 슈퍼푸드 콤플렉스라고.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슈퍼푸드 콤플렉스요? 네. 강력한 보습이랑 재생, 그리고 항산화 효과, 이걸 목표로 조합된 성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토너 제품 볼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성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린 뷰티, 지향점인데요. 파라벤이나 페녹시에탄올, SLS 이런 거 좀 논란 있거나 자극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뺐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중요하죠.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맞아요. 단순히 효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부 안전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극 가능성이 있는 성분 빼고
모든 피부 타입에 쓸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점, 이게 요즘 소비자들 니즈하고도 잘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런 철학이랑 기술력이 실제 제품 라인업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4단계로 나뉘죠. 클렌징, 준비, 집중 케어, 수분 케어, 그리고 스페셜 케어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제품을 다 짚어보기는 좀 그렇고 핵심 변화나 기술이 잘 드러나는 주요 제품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게 좋겠네요. 먼저 클렌징 단계부터 볼까요? 클렌징에서는 메이크업 리무버가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기존 제품을 개선한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인데요. 포뮬러는 그대로인데 무향으로 바뀌고 용량이 엄청 늘었어요. 120ml에서 200ml로요. 와, 66%나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미셀라 워터 기술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미셀라 워터.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죠? 간단히 말하면요. 클렌징 워터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미셀라라는 분자 다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미셀라는 게 물하고 친한 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하고 기름하고 친한 부분, 꼬리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아, 머리랑 꼬리요? 네. 그래서 피부에 딱 닿으면 기름이랑 친한 꼬리 부분이 자석처럼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피지 같은 유성 노폐물을 확 끌어당겨서 흡착해요. 그리고 물이랑 친한 머리 부분은 피부에 수분감을 남기고요. 오, 신기하네요. 자석처럼. 그렇죠. 그래서 강한 계면 활성제 없이도 순하게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마무리감은 촉촉할 수 있는 거죠. 아하, 노폐물만 쏙 빼내고 수분은 남긴다. 이해됐어요. 그럼 다른 하나는 신제품인 바이페이즈 메이크업 리무버죠?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건 이름 그대로예요. 바이페이즈. 오일층하고 워터층,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 제품입니다. 주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아주 진한 립 메이크업처럼 잘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강력한 메이크업 지우는데 효과적이죠. 아, 강력한 메이크업용. 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흔들어서 두 층을 잘 섞어서 써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 흔들어서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발표하신 분도 이 제품으로 아주 강력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지워봤는데 자극 없이 너무 깨끗하게 지워져서 놀랐다.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직접 써보시고. 네. 눈가 피부는 특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시트릭 애시드나 오이, 알로에 추출물 같은 걸 넣어서 진정 효과도 좀 고려했다고 하고요. 세심하네요. 클렌징 단계에는 또 크리미 폼 클렌저도 있죠? 이거 원래 인기 많았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소프베리 열매 추출물. 이게 천연 사포닌 성분인데 거품이 풍부한 게 특징이죠.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에 특히 좋고 각질 제거 효과도 좀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여행용 사이즈가 추가됐더라고요. 79.4g짜리. 오, 휴대하기 좋겠네요. 네, 그 점이 좋아진 거죠. 자, 다음은 2단계 준비 단계, 바로 토너인데요. 퍼펙팅 토너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핵심 성분 함량이 10% 이상 늘고 용기도 미스트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너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슈퍼푸드 콤플렉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호주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플럼 3종류를 썼다고 해요. 카카두 플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의 최대 1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100배요? 와. 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랑 피부 생기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포도카르푸스 열매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보라색 플레오지늄 열매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이것도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죠. 세 가지 플럼이 다 들어갔군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슈퍼푸드의 시너지로 보습, 진정,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잡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발표자분도 써보니까 확실히 보습력이 강해진 걸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 그리고 바이오펩타이드 CS랑 올리블 24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래서 단순 수분 공급 토너를 넘어서 다음 단계 제품 흡수도 돕고 피부 바탕을 좀 탄탄하게 다지는 역할을 강화한 걸로 보입니다. 슈퍼푸드 콤플렉스라. 이름만 들어도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집중 케어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단계의 대표 주자는 역시 바이탈라이징 세럼이겠죠? 네, 그렇죠. 이 제품은 변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독자 성분 함량도 13% 이상 늘고 용량도 28g에서 50g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어요. 맞습니다. 이 세럼이야말로 이번 리브랜딩의 핵심 철학, 그 세포 수준의 스킨케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기존의 바이오펩타이드 CS 외에도 주목할 만한 성분들이 추가됐는데요. 카퍼 트라이펩타이드 -1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어요. 카퍼 트라이펩타이드 -1.
좀 어렵네요. 네, 좀 길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바이오펩타이드 CSS가 피부의 기본적인 기능, 예를 들어 콜라겐 생성 같은 재건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면요. 이 카포트라이펩타이드는 이미 손상된 세포의 회복이랑 치유를 촉진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재건 신호랑 회복 신호 역할이 다르군요. 그렇죠. 손상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역할이죠. 발표에서도 이게 상당히 고가의 성분이라고 언급이 됐었고요. 그렇군요. 또 바쿠치올이라는 성분도 새로 추가됐다고요? 이건 뭐예요? 아, 바쿠치올. 이거 요즘 정말 핫한 성분이죠. 스킨케어 업계에서요. 식물성 레티놀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식물성 레티놀. 네.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 증진에 효과적인 레티놀하고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데 자극은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레티놀이 효과는 좋은데 빛이나 열에 좀 불안정하고 자극 때문에 사용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바쿠치올은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죠. 오, 자극이 덜한 레티놀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항산화랑 탄력 개선에 도움 주는 유비퀴놀, 이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것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피부 노화 고민에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강력한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와, 여러 신호를 보내는 펩타이드에 식물성 레티놀이라 불리는 바쿠치올, 코엔자임 Q10까지 정말 성분 구성에 공을 들인 티가 확 나네요. 네, 그렇죠. 발표에서 이 세럼의 임상 결과가 굉장히 인상 깊게 소개됐어요. 피부톤 개선이 89%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89% 피부톤 개선.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발표자분도 잘못 본 줄 알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와, 89% 대단하네요. 그래도 제품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피부 장벽 강화나 주름 감소 효과 같은 것도 보고되었고요. 이렇게 여러 임상 결과를 제시하는 건 앞에서 설명한 그 복합적인 성분 구성이 실제로 피부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집중 케어 제품은 트리플 액션 아이 크림입니다. 눈과 피부는 특히 얇고 예민해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움직임도 많고요. 이 제품도 독자 성분 함량을 13% 늘리고 용기도 유리 용기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네요. 네, 좀 더 고급스러워졌죠. 트리플 액션이라는 이름처럼 보습, 탄력, 그리고 브라이트닝 이 세 가지를 다 케어한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크림에서 또 주목할 만한 기술은 매트릭실 모포믹스라는 성분이에요. 매트릭실 모포믹스. 네, 매트릭스라는 게 피부 속 구조물을 의미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 성분은 그 무너진 피부 구조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펩타이드 계열 성분입니다. 아, 구조 회복 신호군요.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눈가처럼 흡수가 좀 어려운 부위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질 코팅 처리를 했다는 점이에요. 지질 코팅이요? 네, 피부 장벽 성분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감싸서 흡수율을 높인 거죠. 이런 디테일한 기술 적용이 제품의 효능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와, 흡수율까지 고려한 기술이라니 세심한데요. 그 외에 또 다른 특징적인 성분도 있나요? 네, 아비시니안 케일시 오일이라는 성분이 언급됐는데요. 이게 건조한 기후의 에티오피아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보습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전통 성분. 네, 그리고 세럼에도 들어갔던 그 바쿠치오라고요. 미백에 도움을 주는 키위 추출물 같은 것들이 함유돼서 눈가의 복합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주름, 탄력 저하, 칙칙함, 다크서클 같은 거요. 이런 걸 한 번에 관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트리플 액션이네요. 그렇죠. 임상 결과로도 짙은 주름 83% 완화 같은 아주 인상적인 수치도 제시됐고요. 83%요? 와. 발표자분은 목주름 관리에도 효과를 봤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아, 목주름에도요? 네, 아이크림이지만 목에도 발라봤더니 좋았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 4단계 수분 케어에서는 컨투어링, 페이스 앤 넥 크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존 나이트 크림을 대체하면서 목 관리 기능까지 추가됐네요. 이것도 용량이 늘고 펌프 용기로 바뀌었고요. 네, 맞습니다. 28g에서 50g으로 늘었죠. 이 크림에는 앞에서 언급된 아비시니안 케일시 오일이나 카카도 플럼 추출물 외에 페미나지 TM이라는 복합체가 특징적으로 들어가요. 페미나지.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 감소가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개발된 성분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눈가 까치발 주름이나 탄력 저하로 인한 눈꺼풀 처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임상 결과가 같이 제시됐어요. 까치발 주름 36% 개선, 뭐 이런 거요. 아, 중년 여성 타겟 성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이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특정 피부 고민에 대응하기 위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크림 자체의 임상에서도 피부 장벽 강화나 피부 컨디셔닝 개선 94% 같은 결과가 보고됐고요. 얼굴뿐 아니라 목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하겠네요. 네, 발표자분도 목에 발랐을 때 끈적임 없이 잘 흡수되면서도 뭔가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옷에 묻어나지도 않고요. 오, 사용감도 좋군요. 네, 자, 이렇게 주요 제품들을 통해서 셀라비브 리브랜딩의 핵심적인 변화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 레스큐 세럼, 수딩 모이스처라이저, 베리어밤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스페셜 케어 라인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인업이 꽤 다양하죠. 오늘 분석한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요. 이번 셀라비브 리브랜딩은 세포 수준의 스킨케어라는 철학을 더 강화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바이오펩타이드 CST를 중심으로 카포트라이 펩타이드, 바쿠치올, 슈퍼푸드 콤플렉스, 매트릭실 모퍼믹스, 페미나지티 같은 이런 최신 기술하고 효능 성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성분을 많이 넣었다 이걸 넘어서 피부 세포에 특정 신호를 보내서 피부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회복시키려는 접근 방식, 이게 돋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정말 피부 속 근본적인 건강하고 소통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용기 디자인 바뀐 거나 클린 뷰티 지향점 같은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부분들도 눈에 띄고요. 맞아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스킨케어의 패러다임이 표면적인 관리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피부 건강 관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세럼이나 아이크림 같은 데서 제시된 구체적인 임상 결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세포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이 실제 효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라서 효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런 세포와의 소통을 통해서 장기적인 피부 건강을 추구하는 스킨케어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새로운 라인업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세포와의 소통,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좋은 성분을 바르는 걸 넘어서 이렇게 피부 세포랑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접근 방식이 미래의 스킨케어, 특히 노화 방지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놀라운 신호들을 우리 피부를 위해서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